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현안에 대해 짚어보는 NIB 하디슈입니다. 오늘 원태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미추홀구 용현하객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인천 뮤지엄파크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영상으로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추홀구 용현하객 1블록에 들어설 예정인 인천 뮤지엄파크. 미술관과 박물관, 공원 등이 결합된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 시설입니다. 연면적 4만 2천 제곱미터에 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인천만의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랜드마크를 짓는다는 구상입니다. 이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인천시는 해당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500억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그 관문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술관하고 이제 박물관하고 복합으로 짓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제 또 유사 용도가 이제 각각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제 그 통합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줄일 거는 줄이고. 여기다 고 이건희 미술관을 인천에 유치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뮤지엄파크 내 고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이달 중순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을 통해 2,114억 원의 생산 유발액이 발생할 걸로 분석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영상 보고 왔는데요. 인천 뮤지엄파크가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뮤지엄파크는 민선 6기 때 원도 시민 미추홀구에 문화예술 복합 공간을 짓는다는 구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뮤지엄파크는 시립미술관과 박물관 그리고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이 복합된 공간이거든요. 부지는 하객동 일원의 4만 1천 제곱미터고요. 총 사업비는 2천억 원이 드는데 여기서 인천시가 1,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부지에 인천만의 문화예술 랜드마크를 짓는다는 구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 뮤지엄파크의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들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인천시가 이번 사업이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잖아요. 네. 인천시와 같은 지자체가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은 이 절차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지방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하나의 행정 절차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걸 통과했다는 건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인천시도 이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네. 앞으로 일정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와 같은 세부 공사 내역을 거치고요. 또 내년 6월에 이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공사 기간은 한 2년 6개월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때문에 개관은 2025년도에 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 뮤지엄파크가 건설되면 참 지역의 문화적으로 혜택이 클 것 같은데 뮤지엄파크를 유치하면 좀 어떤 이점이 생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뮤지엄파크를 짓는다는 이 계획이 이제 단순 계획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데요. 네. 이 시설이 만약에 정상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인천의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이제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인천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여기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또 지역에 많은 예술가들이 있는데 이러한 예술 인재들이 이곳을 활동 거점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다른 도시와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걸로 인천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외에도 좀 경제적으로도 지역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작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이 시설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를 보면은 이 시설로 인한 생산 유발액이 2,114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이 930억 원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 유발 인원도 1,765명으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희 미술관의 건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지금 인천시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 네. 결과가 이달 중순경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인천에 유치가 된다면은 이 뮤지엄 파크 내의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뮤지엄 파크가 중투심을 통과하고 이건희 미술관이 이렇게 유치에 성공을 한다면은 겹경사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는 지금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결정권에 지금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 뮤지엄 파크가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참 원도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태규 기자와 인천 뮤지엄 파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평생학습 국제회의에 관한 소식인데요. 지난해 말 전 세계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참석해 평생학습에 대해 논하는 국제회의 개최지로 연수구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연수구는 오는 10월 열리는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가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 일대에서 열립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의 주최로 2년마다 열리는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는 전 세계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과 도시대표 등 국내외 관계자 5천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행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글로벌 건강교육과 위기 대응을 주제로 평생학습의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장이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위기를 대응해 나갈까, 비대면 학습 속에서 디지털 소외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전 세계 어떻게 같이 연대하고 다시는 기후변화 등 환경 파괴로 인해서 또 다른 코로나19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연대하고 함께 나갈 것인가. 연수구는 공식 로고와 마스코트를 선정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구는 최고 전문가 자문위원단 14명을 선정하고 인천대와 가천대 등 지역 10개 대학과의 간담회를 통해 핵심 테마와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달엔 회의 의제에 대한 학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사전 포럼도 개최했습니다. 연수구는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평생학습 도시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K-방역을 통해서 해왔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연수구는 전 세계 석학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제로 지혜를 나누는 만큼 교육 분야의 지역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과 건강에 대한 폭넓은 사례 공유와 실천 전략을 통해 송도국제도시를 세계시민 교육의 장으로 각인시킨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항 팔부두 폐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하는 상상 플랫폼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부 공간과 내부 공적 공간 공사는 이미 시작됐죠. 이달 중에 사적 공간 공사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건축 인허가가 처리가 완료되고 시공사도 선정됐는데 올해 연말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압 살수기로 지붕 청소가 한창입니다. 수십 년 쌓인 먼지가 말끔히 씻겨 내려갑니다. 콘크리트 회색 벽면은 화사한 벽화로 바뀌었습니다. 건물 밖에선 관로 설치를 위해 중장비가 땅을 고릅니다. 지하는 하수 처리장, 상부는 기계실이 들어설 바닥 콘크리트 타설도 완료됐습니다. 인천 내양 팔부두 폐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 문화관광시설로 만드는 상상 플랫폼 사업 현장입니다. 2019년 말 외부 리모델링 착수에 이어 지난해 말엔 공적 공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CJ의 사업 포기 이후 지난해 민간 사업자를 새로 선정했는데 이제 공간의 70%를 차지하는 사적 공간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지난달 말 건축 허가 변경 처리가 완료된 데 이어 민간 사업자가 시공사를 새로 선정했습니다. 연면적이 2천 정도 증가를 하였고요. 건축 계획으로서는 그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ICT 기반의 문화 콘텐츠를 보강을 하였고요. 공적 공간은 공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건축 계획을 바꿨습니다. 사적 공간은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가며 상상 플랫폼은 연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계양 창조도시 마중물 사업으로서 기둥과 벽이 없는 단일 공간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물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이슈를 짚어보는 NRB 핫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지역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